안녕하세요, 윌통입니다. 오늘 머리가 생머리에 한 개여서 내려가는 게 축축 처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머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아, 어제 제가 아침에 올려드렸었던 컨텐츠 중에 넷플릭스의 임영웅 리사이틀 요게 공개가 곧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우선 요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넷플릭스 공식 SNS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좀 확대를 해볼게요. 가을을 타고 싶다면 넷플릭스 10월 신작 먼저 타세요 해가지고 넷플릭스에 이 10월에 나오는 그 시리즈들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쫙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넷플릭스 시리즈물로 해서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뭐 저희가 잘 모르는 시리즈들이에요. 연애, 실험, 블라인드 러브, 진실 게임, 10월 3일에는 괴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보시고 확대 좀만 더 해보면 여기 보이시죠? 영화 중에서 10월 3일 안녕 할부지, 그리고 10월 5일 임영웅 리사이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화로 분류가 됩니다. 영화로 분류가 되어서 콘서트 실황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10월 5일에 나온다고 했었고요. 제가 어제 올려드린 컨텐츠에는 SBS에서 요 판권을 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월 4일에 임영웅 리사이틀이 이 추석 연휴에 방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넷플릭스에 런칭이 되는 형태로 온 세상에 쫙 뿌려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영웅 리사이틀 같은 경우엔 이보다 추석 연휴에 잘 어울리는 컨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제가 요즘에 조금씩 칼럼 형태로 이렇게 좀 글을 좀 쓰고 있는데, 전에 제가 영웅 PD가 저와 함께 하기 전에는 컨텐츠 하나 나오는데 막 일주일, 2주일씩 걸리고는 했잖아요. 왜냐면 그 대본들을 전부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쫙 써가지고 임영웅님에 관련된 것들을 다 분석해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상 콘텐츠 하나가 나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또 그게 어디 가나요? 영웅 PD가 이제 정리를 해주고 이것들을 나름대로 쫙 풀어서 형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정리된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촬영을 하면 영웅 PD가 쫙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쉽게 올려주다 보니까 콘텐츠 내용이 좀 빨랐죠. 그런데 이제 제가 혼자 또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약간 좀 진지충이다 보니 이렇게 자주 컨텐츠를 올려드리진 못하지만 또 내용이 조금 더 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임용님이 세계 무대를 향해서 어떻게 발걸음을 나아가는지를 순차적으로 제가 좀 이제 칼럼 형태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임영웅 세계 무대를 향한 길 위에서라고 제가 글을 좀 써봤고요. 세계 최고의 가수를 향한 꿈이라고 좀 먼저 소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임영웅님은 데뷔 초부터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밝혀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그의 음악 세계를 지탱해온 좀 핵심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노래 한 곡에 혼심을 다했고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전하는 그 진심으로 대중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 진심이 지금은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확장되고 있어요. 공연 실황 영화와 넷플릭스에서의 입지 확장입니다. 그의 성장은 무대 위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앨범을 내고 그리고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들이 무대 위에서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난해 개봉한 I'm Hero The Stadium은 콘서트 실황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누적 관객 35만 명을 돌파하면서 그 공연 실황 영화 역대 1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을 또 앞세워서 넷플릭스에 런칭을 하게 되었고요. 영화 부문의 장기 탑10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잠깐 빠졌었다가도 또 올라가고 잠깐 빠졌었다가도 또 올라가면서 탑10을 정말 장기로 이어갔습니다. 그 성과들은 아무래도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이거 뭐야 하면서 계속 임용님의 이 공연 실황 영화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갔던 겁니다. 글로벌 플랫폼 속에서도 임용님 컨텐츠가 이런
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증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I'm Hero 리사이틀까지 넷플릭스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가 다시 한번 세계의 관객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명백히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국내 스타를 넘어서서 글로벌 플랫폼의 아티스트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좀 말씀드릴 내용들이 제가 이제 임영웅님이 세계 무대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를 계속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강타를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K-팝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요. 사실 K-팝 데몬 헌터스는 소니에서 먼저 기획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소니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소니가 확신이 없었다 보니까 넷플릭스에다가 그 모든 판권을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박이 날 줄은 몰랐던 거죠. 현재 넷플릭스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입니다. 화려한 K-팝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세계 팬들의 시선을 끌며 넷플릭스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감독인 매기 강이 최근 인터뷰에서 후속작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한국의 트로트 등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캐데헌이요, 정말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김치가 나오질 않아요. 한국 하면 김치가 굉장히 대표적인데 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매기강이 바라보는 K-팝에서 강점을 가질 만한 거, K-팝에 정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문화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세계에다 통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로 이 캐데헌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통했고 그것들이 세계에서 열광을 하고 한국으로 지금 관광을 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매기강 감독이 2편, 후속편에서는 한국 트로트에 대해서 좀 보여줄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또한 공개하지 못한 배경 스토리가 아주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후속작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목해야 할 것은 맞죠? 트로트죠.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이자 정체성을 담은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트로트를 가장 현대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해석해서 세계 무대에서조차 통할 수 있을 만한 목소리를 가진 인물을 딱 한 명을 뽑으라면 그건 단연 임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통해 세대의 그 장르의 벽을 허물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발라드, 팝과 결합해서 새로운 장르들을 계속 재창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기강이라는 감독이 이 구상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에 트로트가 만약에 정확하게 포함됐다라고 결론을 낸다라면 임영웅이야말로 그 정체성을 세계에 전달할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처음에 저는 어떻게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예 상상이 안 갔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나라에서 초동 110만 장 오케이. 그리고 각종 차트에서 막 빵빵 막 1위 하고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세계 무대로 나아가지? 이게 구체적으로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스에 런칭이 되고 몇몇 나라에서 반응들이 오고 있고 또 이런 기회들이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려지는 인물 임영웅. 와,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와, 될 수 있겠는데? 라는 게 이렇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앞서가는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매기강이 얘기한 요 트로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한국의 트로트를 이 캐데헌 후속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번뜩 그냥 임영웅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가는 부분들이 사실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임용님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로 있구나. 이게 진짜 임용님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요 얘기들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야 히어로의 가사를 정확하게 아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래를 들으면 어떨 때는 가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얼굴을 가리고 정확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진 것이 없던 그때 그날들 꿈 하나를 믿으며 집을 나섰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입버릇처럼 외우던 주문을 걸었지. 나는야 히어로 언제나 노래를 불렀지. 기쁠 때나 슬플 때 언제든 불렀지. 나는야 히어로 오늘도 노래를 부르지. 온 세상 이 노래가 들려올 때까지. 온 세상 이 노래가 들려올 때까지 세계 무대를 나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작아진 내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그때마다 생각난 나의 컨트리.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갈 순 없잖아. 나는야 히어로 언제나 노래를 불렀지. 기쁠 때나 슬플 때 언제든 불렀지. 나는야 히어로 오늘도 노래를 부르지. 온 세상 이 노래가 들려올 때까지.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들, 그때마다 날 일으켜준 건 날 위한 응원들과 어릴 적 나의 기도. 이제부터 이루어질 거야.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는야 히어로 여전히 빛나고 있지. 상상했던 날들이 다가오고 있지. 임용님이 계속 세계 무대로 나아갈 것 같죠? 제가 라이브에서 했던 얘기인데 임용님이 글로벌 스타가 되면 저는 글로벌 스타의 팬튜버인 거더라고요. 괜찮은데? 싶더라고요. 제가 구독자 뭐 10만 이렇게 목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바라봐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약간 뭐 재밌는 이야기이고요.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빅통이었습니다.